작년에는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왜 이번에는 3기야? 이렇게 이제 놀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시거든요. 만약에 이제 자기가 유방암이라면 유방암이 생기는 원인, 갑상선암이 생기는 원인,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거랑 발생됐던 원인을 없애주는 거랑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물론 현대의학에서 해주는 그 치료법이 굉장히 성공률이 좋아요.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안편한 유해과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유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해결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과 해결책을 제가 이제 책으로 써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 책을 봐도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오늘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방암 검진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유방암이 검진을 한다고 예방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유방암이 생기는 원인을 잘 알고 관리를 하고 예방을 이제 해야지 되는데요. 작년에는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왜 이번에는 3기야? 이렇게 이제 놀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시거든요. 암세포라는 것이 매일같이 내 몸에서 생깁니다. 수천 개가 이제 생기는데요.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멀쩡히 살아가고, 그러면 암 환자가 되는 사람의 시작은 어떠냐? 암세포 1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2배수로 계속 이제 증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속도가 처음에는 느리죠. 100개가 200개가 되고 200개가 400개가 되고 이런 순간에 이제 빨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1000개, 10,000개 이렇게 갔을 때는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확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암덩어리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 암덩어리를 대개는 5mm 이상이 될 때 좀 쉽게 발견이 돼요. 그러면 최소한 그러면 5mm에서 1cm 사이에 발견되면 우리가 조기암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cm 이하 5mm 이상 요 사이에 있을 때 발견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라고 해서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많이 하셔라, 일찍 발견하시면 다 완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5mm에서 1cm까지 자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보통 한 7년 정도 걸린다. 어떤 데는 한 9년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 7년에서 9년 사이에 이게 좀 변하게 이제 되는, 암이 발견되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갑자기 3기가 됐어. 이거는 이제 너무 황당한 경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세포 하나가 분열을 해가지고 다시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그 시간이 7년에서 9년은 계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니까 이 암세포는 이렇게 더블링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배수로 이제 계속 늘어나는 시간이 이렇구나라는 걸 해서, 그러면 이 정도 크기가 되면 암세포가 몇 개가 되는 거고 이 좀 몇 개가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이걸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계산.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이게 병이라는 것이 뭐 스트레스가 기본이다 잘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살아가면서 받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 자체가 맞질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작년까지만 괜찮았는데 1년 만에 3기가 됐다 그러면 더 철저하게 생긴 원인을 잘 찾아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거나 뭐 표적 치료, 요즘은 면역 치료도 하게 되고요. 요즘 뭐 암에 따라서 뭐 중입자 치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가지고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유방암이라면 유방암이 생기는 원인, 갑상선암이 생기는 원인,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거랑 발생됐던 원인을 없애주는 거랑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일에 엎어진 물을 닦아내는 게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에서 하는 치료라고 하면, 컵이 넘어지지 않도록 위치를 조금 옮겨 놓고 이게 조금 더 큰 컵에 해놓고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고 넓은 큰 그릇에 담아 놓고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위치도 모르고 방향도 정확하지 않고 수단도 불명확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물론 현대의학에서 해주는 그 치료법이 굉장히 성공률이 좋아요.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했을 때 내 몸이 암이 생기기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유방암은 유전이 될까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는데 유방암이 안 생겨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안 피는데도 유방암이 생겨요. 이렇게 원인들이 다 분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한 어떤 원인을 이제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계통을 따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전적인 상태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 또 2003년에 이제 DNA 지도가 다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문제들을 이제 더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쭉 찾다 보니까 유방암도 관련이 되네? 그 중에 난소암이랑 뭐 췌장 문제하고도 같이 엮여가지고 문제가 되네? 근데 요즘은 그런 유전이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잘 먹고 활동을 잘하고 전체적으로 다 건장하고 체격이 커졌어요. 유전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들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발현시키고 나쁜 것을 발현시키지 않는가는 그 다음 문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 내가 엄마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엄마는 할머니한테 받았을 거고, 할머니는 뭐 어쨌든 뭐 부모님들한테 계속 받았겠죠. 그러면 그 위에는 없던 유방암이 왜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생기냐는 겁니다. 물론 유전자랑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최근에 이제 유방암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내가 한 번 더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여러 가지 바뀐 뭐 환경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식생활 습관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걸 후천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관리를 못해서 질병이 됐고, 어떻게 관리를 잘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걸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고, 원래 이렇게 받았던 유전자 선천 유전학보다도 후성 유전학을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유방암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직접적으로 유방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암까지 이제 발전하게 됐나를 한 80%가 호르몬이랑 관련되고요. 20% 정도가 척추 측만과 관련됩니다. 호르몬 중에서는 유방을 자극을 많이 시키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과 서로 이제 보조를 잘 맞추면 이 에스트로겐이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요. 그 보조를 못 맞추게 될 때, 이때가 에스트로겐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돼요. 이거를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고 합니다. 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은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기별로 계속 이제 수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번의 검사 결과로 모든 것들 딱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그럼 왜 생기느냐?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문제는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장 문제예요. 유방에 관련되어 있는 80% 정도의 호르몬 문제는 장 문제랑 관련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호르몬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 문제를 관리를 하면요, 이 호르몬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은 해결이 돼요. 장의 문제는 간의 문제와 또 영향을 서로 똑같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과 간을 잘 관리를 이제 하는 게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척추측만이 관여가 되는데요. 이 모든 문제는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이제 생기게 돼요.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혈관과 연관이 있죠. 그러면 유방으로 가는 혈관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 겨드랑이 쪽에서 일부가 가게 되고요. 이 갈비뼈를 따라서 또 유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부위에 관여되어 있는 혈관들을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이 유방으로 가는 혈액을 이제 조절을 하게 돼요. 척추측만은 이게 측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는 목 문제와 허리 골반이 합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척추측만이 있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일자목이 있느냐, 거북목이 있느냐 없느냐, 골반이 틀어졌느냐 아니냐, 이거랑 굉장히 관련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방과 자궁과 난소는 한 형제지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동시에 자궁과 난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내가 지금 장, 간, 그리고 혈액순환, 일자목, 골반 틀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게 되면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에 가장 기본 틀은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물론 뭐 사람에 따라 조금 더 관리를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일단은 만들어 놓고 출발하게 되는 거니까 쉽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유방암 검사 어떤 걸 진행하게 되나요?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자율신경은 척추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척추 상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이제 첫 번째가 되고요. 자율신경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이제 혈액순환을 시키는 건데, 혈액순환을 안 되도록 만드는 거.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탈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성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 뭐 만성염증 이런 것들이 또 장 문제랑 관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성염증을 일단 줄이는 거. 그리고 좋은 성분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채워 넣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방 문제는 사실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겨도 가슴이 철컹 이제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이 철컹철컹 문제가 자꾸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이 삶이 굉장히 이제 피곤하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스트레스에 유방은 굉장히 또 민감하게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내게 되면 그렇게 유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유방 때문에 곤란한 상황으로 가는 일들은 별로 없을 거고요. 뭐 이런 내용을 모르고 덜컥 이제 그런 문제들을 뭐 이렇게 겪었다 하시더라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잘 지키신다면 또 그 문제에서부터 쉽게 벗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유방암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간략하게 조금 더 요약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제 뭐 이 책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시간 되고 틈이 될 때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시오. 김준영입니다.